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우리 2교시 항상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또 들려드려야 하는데 제가 종종 또 저의 지인들과 서로 만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주식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뭐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먹고 사는 이야기도 합니다. 산에 가서 일하는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뭔가 지켜야 할 그 행동이 있더라고요. 가까울수록 꼭 지켜야 할 행동.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까울수록 어떤 행동을 지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우리 내 감정을 뭔가 필터링 없이 있는 그대로는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 감정을 필터링 없이 그냥 막 안 좋은 감정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다 그냥 드러내버리면은 또 친구나 가까운 사람한테 뭔가 또 상처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필터링을 좀 해야겠죠. 필터링 없이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야기하면 다 이해해 주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더라고 보니까. 사회생활 하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그 착각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는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운 연인 사이라도 그런 것 같아. 연인 사이, 뭐 사랑하는 관계의 그런 사이라도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지내고 난 후에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 없으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면은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기분이 나쁘거나 빈정 상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보면은 간혹 그때는 곧바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야기를 나누지 않다 보면 그게 쌓여서 폭발해버리죠.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거나 빈정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은 막 글로 하지 마. 그냥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누시라는 겁니다. 대면이 중요해. 비대면 하지 말고 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풀어야겠죠. 그리고 서로 말하면은 틀린 게 있다고 하겠죠. 틀린 게. 저는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해.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르다.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걸 안 하면은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나요. 싸움밖에 안 나오더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하고 가까운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지 나도 모르게 약간 선을 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해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리 편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저도 철모를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말을 좀 조심해야겠죠. 행동을 조심해야죠. 짧은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오래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래 보고 싶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이런 아침에 상대방과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이제 인정을 해야겠죠. 인정을 하고 내가 먼저 배려를 해줘야겠죠. 배려를 해주면은 결국 우리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를 오래오래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문득 생각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꼭 지키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보니까 또 우리 개인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2.5조 그러니까 결국 뭐야 2조 5천억이지 2조 5천억 정도의 빚까지 내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하는가 봐.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이자 폭탄. 야, 이자 폭탄 참 무섭다. 응?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그 삼성전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도 이제 신용 매수가 많이 늘었나 봐요. 오히려 2조 5천억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 반등을 예상해 가지고 레버리지 수요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신용금리마저 오르고 있어, 신용금리. 이 신용금리마저 오르고 있으니까 손실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금토끼 보면은 그 삼성전자 그 신용융자가 올해 초 804만 주인가? 그 정도가 804만 주에서 지난 10일 1149만 주, 1149만 주로 42.9%나 증가를 해요. 이 기간에 시장 전체 신용융자가 23조 3천억에서 21조 7천억 원으로 약 7% 정도 감소한 것을 감안해 버리면 코스피 대장주의 신용융자 증가는 이례적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떻게 삼성전자 신용융자가 늘어졌다 이해를 못하겠네. 그렇게 사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가 봅니다. 빚내가지고. 일단 신용융자는 그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 개미들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 부추긴 사람이 있어. 그 융자 해라고, 돈 빌려 쓰라고, 아니, 대출해서 해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로 신용융자 쓰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삼성전자 개미 중에 뭐 B2, 뭐 레버리지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참 깝깝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일단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 이제 강한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는 있는데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커요. 굉장히. 그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초에 78,600원에서 지난 10일에 63,800원까지 18.8%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저점 매수로 판단한 개인들이 이 기간에 오히려 13조 5천억치를 순매수를 했어. 그 신용융자도 덩달아 느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에 삼성전자 신규 그 신용융자는 누적 3,584만 주야. 응? 3,584만 주. 그 일별 종가를 감안해 가지고 신용융자 금액이 누적이 2조 5천억 정도, 2조 5천억 그 정도 다른다고 합니다. 그 올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2조 5천억 원을 빌려 가지고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야. 이러니 문제가 된다는 말인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 응? 하지만 그 주가는 유의미한 반등 없이 줄고 계속 미끄러지잖아요. 그 신용을 쓴 개인 대부분이 상당한 손실을 입은 채 물려 있는 거야, 지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용융자 금리도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는 거야. 신용융자는 고객의 현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식을 빌려 쓰는 만큼 일반적인 대출보다 금리가 비싸요. 금리가 비싸. 그 CD금리다. CD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그 기준금리에 각종 자금 조달 비용을 더해가지고 그런 가상금리를 합해 결정을 해요. 그 일주일을 빌려도 연 4에서 5% 금리예요. 4에서 5% 금리. 그 3달 이상이면 이자 비용이 연 9%까지 갑니다. 연 9%까지 이자 비용이 올라간다. 최근에 그 한국은행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등 그 각각의 중앙은행들이 연달아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증권사들도 현재 줄지어서 신용융자 이자를 인상해요. NH투자증권 보니까 다음 달 5일부터 1일에서 7일 신용이자를 기존 4.7에서 뭐 4.9% 정도, 그래서 8에서 한 15일 이자는 6.1에서 6.5%까지 인상을 합니다. 그 지난 3월에 20bp 인상한 데 이어가지고 3개월 내 추가 인상하고 KB증권도 올리네. KB도 8일에서 15일 정도는 이자가 6.8%에서 야 7.1% 이자를 내면 7.1%. 그 16일에서 30일까지 쓰면은 7.8에서 결국은 8.3%로 많이 올립니다. 이자가 8.3%야. 30일 쓰는데. 그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4월에 이자 적용 방식을 기존 채차법에서 소급법으로 이제 바꿨다네요. 결국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이자율을 한 가지로 통일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자율을 30에서 150bp씩 올려버립니다. 그 채차법이란 게 뭐냐? 채차법이 그 신용융자 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이죠. 이 상환 시점까지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급법은 신용융자를 사용한 그 전체 기간에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오래 빌릴수록
채차법보다 더 많은 이자가 부과된다고 하죠. 그 개인의 과도한 신용은 손실을 키울 뿐 아니라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로 인해 가지고 추가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용융자는 현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담보 비율이 하락하면은 투자자는 추가로 이제 증거금을 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담보 비율만큼이나 주식이 강제로 이제 매도가 됩니다. 그 신용 비율이 높으면은 주가 하락 시 그만큼 그 반대 매매가 나와. 반대 매매. 이게 문제되는 거야. 반대 매매. 이게 많이 나오고요. 과도한 매도 물량으로 이제 수급이 왜곡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그 매크로 이슈뿐 아니라 지금 수급상 신용융자 잔고 부담이 전반적인 증시 반등을 현재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한하고 있고, 신용잔고의 그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들은 공매도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는 그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현재 지적을 하고 있네요.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 투자하는 개미들 절대로 제발 신용 쓰지 마세요. 신용융자 쓰는 거 아닙니다. 이 간혹 보면 어느 뭐 유튜버들이 뭐 신용융자 써가지고 삼성전자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따라하던데,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이거는 고수들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건데 간혹 그렇게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염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가야지 막 무리하게 한 방 배팅해가지고 번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다. 특히 하락장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